자, 오늘 아침에 정말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함돈균 문학평론가님이신데요. 박사님이시고. 와, 정말 제가 이분 유튜브를 요즘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올라오나 기다리기도 하고요. 함돈균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영광입니다. 아이고, 별 말씀도 하십니다. 예. 이 아침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굉장히 실물로 뵈니까 훨씬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일인지 모르겠네요. 네. 아니, 근데 강유정 대변인하고 같이 학교 다니시고. 네, 뭐 비슷한 연배이기도 하고, 예. 또 대학원 동기이기도 하고, 네네네. 동문이기도 하고, 공부를 같이 계속했죠. 또 비평가이기도 한데, 네.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학교도 그렇고 또 지금 걷고 계신 길도 예. 비슷하고. 네. 예. 비슷하지 않죠? 그분은 정치인이죠, 완전히. 정치인 됐지만 또 그 이전엔 또 문학평론가로서 또. 예, 저하고 같은 잡지에 또 편집위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분 어떤 분입니까? 뭐 굉장히 관운도 좋고 문운도 좋고 관은 좋고 관은 좋고. 그리고 아주 뭐 글도 굉장히 잘 쓰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평론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활동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글을 쓰고 그랬던 사람인데 네네네.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학평론을 하면서도 동시에 또 영화평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미디어에 훨씬 노출도 많이 되시고 네. 바깥으로 많이 알려지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강유정 대변인 또 신춘문예 3관왕 한 해에 그러니까요. 각각 다른 작품으로. 뭐 거의 처음 있는 일이고 예. 대단한 일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강유정 대변인과도 가까이 이제 활동하신 이력이 있고요. 자, 함돈균의 뉴스쿨. 네. 여러분, 함돈균 박사님의 이 뉴스쿨이라는 유튜브 채널 지금 당장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뉴스쿨은 뭡니까? 뉴스쿨인가요? 아니면 뉴스쿨인가요? 뉴스쿨입니다. 제가 이제 문학평론가로도 활동을 했지만 네네. 조금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직접 뭔가 실행하는 그런 일들에도 관심이 있는데 특히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교육의 문제, 학교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네. 새로운 교육을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시도해 오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공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네. 그런 일들을 또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훌륭한 인간을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죠. 스마트한 인간보다도. 네네. 스마트한 인간보다 훌륭한 인간? 그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한국 교육은 뭐 전반적으로 그 탁월한 인간, 능력이 뛰어난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 계엄 사태 같은 데서 보시듯이 네. 능력 있고 탁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입시 엘리트 교육의 실패를 보여주는 게 이런 계엄 그렇죠. 사태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키운 인재들이 뭐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시민과의 공존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배워서 그렇게 악당 노릇을 해요. 배워서 남주지는 못할 망정 배워서 폐를 끼치는 그런 인간을 우리가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아주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부터도 한국 교육에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하는 것이 한국의 그 미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 안에서도 그 뉴스쿨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학교를 미디어적인 방식으로 하나 작게 거점을 하나 세운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쿨을 운영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는 어떤 솔루션으로 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함돈균식 솔루션. 제 식의 솔루션은 이제 그걸 총망라한 게 올해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그 초연결 학교라는 책으로 묶여서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 책도 쓰셨더라고.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이제 교육적인 실천, 경험, 그다음에 전 세계의 어떤 흐름 같은 거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녹여져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초연결 학교잖아요. 어떻게 초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학교라고 하는 거, 이 배움이라고 하는 거를 특정한 어떤 학교 공간, 그다음에 우리가 뭐 10대에서 20대까지 정규적인 대학 과정에 이르는 그 공간에서 교육이 끝나고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학교가 가지고 있는 배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상성, 추상성, 고립성 같은 것들을 좀 해소하고 학교를 세상과 연결시키고 배움을 삶의 구체적인 경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너무 좋은데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게 제 방식의 솔루션이에요. 예. 그래서 배움을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모든 구체적이고 또 아주 각성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 이제 사람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일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경험을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예. 그런 연결성을 구조화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 학교 변화의 방향이고 전 세계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좋은 학교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의 우리 학교들을 보면은 이제 거의 파놉티콘, 네. 감옥 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그 이 각 학교 밖을 나가면은 이 즉각 징벌의 대상이 되고. 그렇죠. 예, 예. 또 그 철저한 규칙과 또 규범을 따라야 하고. 네. 선생님이 법이지요. 또 몽둥이를 든 선생님. 네. 근데 선생님이 법인 거는 사실은 예전의 학교보다는 예. 뭐 좀 그 말씀 조금 드릴까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요즘 보면은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예, 옛날 같지 예전하고는 않아요. 달라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던 것도 네네. 제가 다녔던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 음. 그런 식의 어떤 고통의 상황, 음. 그다음에 이제 그 교사의 권위주의에 가지고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폭력적 상황에 교사도 올라타는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이 뭐 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선생님이 교련 선생님처럼 행동을 하고 글쎄 말이에요. 학생들을 훈육했던 저도 그런 거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의 근데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든가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성 이런 부분들은 크게 개선은 되지 못했지만 예. 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상은 오히려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강요당하는 그렇지. 이런 상황으로 이제 교사가 역전이 되고 이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예. 지금. 네. 그래서 교사들의 굉장히 그 사기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희초등학교 사건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예, 예, 예. 학부모가 교사를 우습게 여기고 또 교실에서는 전부 다 학생들이 그냥 전부 다 잠을 자면서 아이, 또 그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어떤 역전된 상황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야, 이게 실천적 교육 개혁 운동가신데 우리 예. 함돈균 박사님이 근데 어떻게 이 민주진영 유튜브를 주목하게 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예, 뭐 주목이라기보다는 네. 이번에 그 대선 때 보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지를 어떤 세대 어떤 계층이 했는가에 대한 이런 약간 대강의 그 조사들을 보게 되면 출구조사 결과도 예, 있고요. 예. 40대, 50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세대가 바로 그 70년대생, 90년대 학교를 다녔던 학부원들인데 저하고 비슷한 세대시군요. 이런 예. 세대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위에 선배 세대에 비해서 예.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 68세대라고 하나요? 이제는 586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60대 이상이 된 그 세대보다도 예.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저희 세대가 그 누린 게 거의 없는 낀 세대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예, 예.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 가장 지금 보면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진보라고 하는 게 진영적 입장의 진보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실은 그 87년에 넥타이 부대라고 하잖아요. 네. 호헌철폐 독재 타도 외쳤던. 네.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 20년 30년 지나면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네. 뭐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돼버린단 말이죠. 심지어는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네. 굉장히 그 기득권화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4050 세대는 뭐 큰 변화가 없는 네. 것 같아요. 정치적 지향 면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잘할 때는 굉장히 그 구태의연하고 예. 억압적인 이제 시대를 이렇게 경험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새로 등장하는 그런 어떤 세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끼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중심을 찾고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합리적인 세대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영향이 아닌가. 네. 구시대와 이런 새시대의 어떤 이 구분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저도 뭐 거기에 대해 상당히 동의를 하고 네. 예, 그런 세대에서 이제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게 예. 저희 세대가 그런 미디어적인 어떤 환경 네, 유튜브 이전에 사실은 그 팟캐스트라든가 그렇죠. 그 이전엔 또 PC 통신 같은 것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PC 통신 그다음에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무선 그다음에 뭐 인터넷. 팟캐스트 유튜브라고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뉴 미디어적 환경에서
그거를 자기가 청년 세대에 가장 철저하게 경험하고 이용했던 이제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이런 그 미디어의 변화라고 하는 게 이미 강력한 어떤 사회적인 그 어떤 위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는 뉴미디어 뭐 처음에 친하지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뉴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민주 진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네. 뭐 그 표현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지금 예. 진영적인 그런 색깔로 네.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좀 이런 좀 새롭고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세대 자체가 이런 뉴 미디어적인 환경을 하나의 공기로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 특별한 주목이라기보다는 같이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하고 항상 불편한 네. 이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뉴미디어고 이 뉴미디어를 잘 활용한 세대가 네. 지금의 4050 그렇죠. 세대라고 네.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런 뭐 PC 통신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유튜브까지 네. 이 업계의 압도적 1위는 바로 김어준 총수입니다. 네. 김영민 총수- 선생님도 거기에 아니, 이제는 뭐 마찬가지시죠. 저는 아주 완전히 하바리가 돼 버렸어요. 아, 그런데 김어준 총수가 이 이른바 업계에서 네. 1위를 하게 된 비결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어준 총수라고는 얘기하지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상징적인 아이템이죠 이분이. 예, 그래서 네네네. 팟캐스트부터 지금 그 유튜브까지 이르는 예. 여기에서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선구적인 그렇죠. 그 입장을 가지고 네. 있는 분이잖아요. 인터넷 신문을 오마이뉴스보다도 먼저 시작을 한 그러니까요. 분이죠. 예, 그 시절부터 이제 저도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계속 봐왔던 분이고 하니까 네. 대부분 저희 세대의 그냥 친구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그 이런 뉴 미디어 시대의 제일 선구자적인 그런 어떤 입장 그리고 그것이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그 대중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네. 그런 초기 시장 그 점유자의 그렇지. 그런 입장을 지금 압도적으로 누리고 있는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시장의 개척자이기 네. 때문에 그 김어준 총수에 대한 뭐 신뢰 혹은 뭐 기호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이 인정받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요즘에 근데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네. 최근에 올라온 동영상 중에는 김어준과 주진우의 괴이한 화법이다 이런 네. 표현도 썼는데 예 어째서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게 되셨어요? 뭐 대표적 글쎄 이제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제 그 김어준 씨가 지금 운영하시는 네.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처음으로 시작될 때는 이게 지금 레거시 미디어는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굉장히 어떤 사적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방송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제 구독자 수도 그렇고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사회적 영향력 자체가 네. 그리고 또 미디어적인 환경 자체가 옛날에는 이건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미디어라고 하는 건 기성 언론에서 볼 때도 이거 언론이라고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네네네. 이제는 이제 청와대 그 출입 기자가 될 정도로 예. 이미 그 공식적으로 이거는 이제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유튜브라고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 안에서 담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태도라든가 네. 그 컬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제가 그 컬처 엔지니어링이라고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책도 이제 쓴 게 있는데 네네네. 그런 이제 화법이라든가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들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를 보게 되면 아직도 사적인 공간 안에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대화하면서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게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나 상황에 대한 메타 인지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그것이 너무나 오만해져 가지고 그런 어떤 행동들이라든가 그런 문화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갖지 않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그냥 이렇게 딱 아무렇지 않게 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는 거죠. 예전에 나는 꼼수도 할 때도 말이죠. 네. 그 골방에서 남정네 넷이서 시시덕거리고 그렇게 와이담도 나누고 뭐 그런
그런 정도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상은 또 그런 게 아니었고 또 지향했던 바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주 큰 권력을 손에 넣은 또 그 권력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 그 요즘은 그런 강박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제가 특히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예. 제 유튜브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건 이제 뭐냐면은 이게 지금 민주 진영의 유튜브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네. 사람들이 또 김어준 씨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기대하고 지지하고 했던 부분들도 네. 김어준 씨 자체에 대한 지지보다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달을 가리키는 이제 손가락이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다. 예.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좋은 사회라고 하는 건 내용으로서 구현되기도 하지만 그런 컬처, 태도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한데 네. 그 김어준 씨 자체가 최종적인 지지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러니까 좋은 삶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일종의 이제 팬덤화가 되다 보니까 그분 자체가 네. 하나의 뭐 절대적인 신성의 어떤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된 부분들도 있고 네. 또 그분이 이런 방송을 하는 이런 그런 이제 구도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제일 이제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뭐 김어준의 생각인가요? 이제 예, 그런 거 그 보면 오프닝에. 예. 할 때 보면 어떤 여성 기자를 하나 이렇게 앞에 두고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메시지를 거기에 쏟아놓고 마치 호통을 치듯이 그런 구도 속에서 또 가르치듯이. 예. 그리고 이미 뭐 죄송합니다. 이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은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프레임 배치 구도 속에서도 사실 만들어지고 생산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앞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그 사람이 화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어떤 그런 청자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 그분이 또 여성이기도 하고 네. 또 김어준 씨는 남성이기도 하지만 세대적으로 또 나이가 많은 세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세대가 많은 세대의 남자가 나이 어린 여자 대부분 또 굉장히 또 어떤 뭐 이미지적으로도 그 어떤 예쁜 그런 여성을 놓고서 네.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일방적으로 아주 마초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어떤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보라고 하는 건 내용도 있지만 그 진보적인 삶의 형식을 그 태도와 문화를 통해 가지고 선취하지 않으면 그 절대 진보가 될 수 없거든요. 네, 이게 네.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오늘 이따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조국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한계 같은 걸 보는 것도 이제 바로 그런 지점인데 예, 바로 이제 그 지점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김어준 씨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동시 접촉자 수가 제일 많은 어떤 방송 중에 하나라는 그런 얘기 듣기도 했는데 이건 뭐 넘사벽이에요. 흉내도 못 내겠어요. 예, 저는 그 전 세계에서 그러면 여러 나라에서 그걸 또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건데 그렇죠. 저는 솔직히 그런 형태의 그런 폭력적인 구도를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요.